20대 마약 사범이 각각 3배와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마약 범죄가 확대되고 있어 경찰은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SK하이닉스의 M17 청주 공장 신규 투자가 보류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유값 폭등에 시외버스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충청북도에 특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충주 지역 개인 택시 호출 시스템이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됐습니다. 택시 잡기가 어려워졌다는 민원이 더 폭주했습니다. 신종 마약 크라톰을 밀수입해 판매한 태국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허브차 티백으로 위장해 온라인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최대 투자로 기대를 모았던 SK하이닉스의 M17 청주 공장 증설이 가시화 단계에서 보류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다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청주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M15 공장 북쪽으로 이어진 4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이런 공장 하나 더 짓겠다고 이미 3년 전에 사둔 땅입니다. 여기에 당장 2025년까지 건축비만 4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 공장 M17 신설안이 최근 이사회 테이블까지 올랐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과 에너지 가격 급등을 고려한 신중론에 밀려 결정은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지금껏 신규 투자에 관해 정작 SK하이닉스는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껴왔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기정사실화하며 지역의 기대를 높여왔습니다. M17이 이제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2025년 5월 정도에 준공이 예상되는 거고요. 보류된 M17 공장 투자는 건축비만 따져도 이전 M15보다 10% 남짓 4천억 원 많은 충북 최대 규모입니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청주시가 자체 전력 공급을 위한 LNG 발전소 건축을 허가하고 SK하이닉스 하나만을 위한 투자 대응 전담 조직도 꾸렸던 이유입니다. 청주시는 투자 철회가 아니라 보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기업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땅을 이미 사놨고 이 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가 투자가 결정되면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에 대한 준비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착공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는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20% 가까운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빠르게 늘면서 2달여 만에 같은 시간대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추가된 감염자는 880명으로 하루 2,000명을 넘었던 지난 4월 27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986명이 나온 어제와 비교해도 동시간대 기준 235명 많은 수치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전체 감염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온 청주시의 집계 결과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 자정 기준 집계는 2,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버스업계가 늘어난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시외버스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줄도산 위기라며 특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운행을 마친 버스가 경유를 넣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서울을 한 번 왕복하는 데 들어가는 기름이 평균 60리터 이상. 최근 경유값이 1리터에 2,000원을 넘어서면서 손님을 절반은 채워야 비용을 회수하는데 기름값을 못 벌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운행하면 기름값은 나오나요? 안 나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몰리는 시간만 몰리고 나머지 낮에는 텅텅 펴서 다니니까. 시외버스 회사를 찾아가 장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달 이 회사 버스 50대 주유량은
하루 평균 8,729리터, 리터당 평균 2,065원씩 하루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리터당 1,442원이던 지난 1월과 비교하면 하루에 552만 원씩, 한 달에 1억 6,5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승객 수는 어떨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상반기에는 68만 명이 이 회사 버스를 탔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46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승객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버스 회사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 직원들 월급을 줬는데 이제는 돈을 빌려주는 곳도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 급여는 안 빌리고 이제 지급을 해줬는데 이제 금융권에도 이제 대출이 다 이제 거의 차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충북 지역에 있는 22개 버스 회사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지난 반년간 지역 버스 업체들의 손실만 11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버스 요금 인상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충청북도에 특별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영상 연쇄 부도를 부추기는 뻔한 결과에 망연자실하여 모든 차량 운행을 중단할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버스 노선이 감축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면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정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이틀 전부터 충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의 택시 호출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해커들의 공격 때문인데요. 다행히 해커들로부터 암호키를 전달받아 하루 이틀이면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해커들의 공격, 우리 생활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버스터미널, 줄지어 손님들을 기다리는 택시 가운데 유독 개인 택시만 눈에 띕니다. 승객을 연결할 수 있는 호출 시스템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로그인이 안 되잖아요. 충주 지역 택시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개인 택시 630여 대의 콜센터 관리업체 서버가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스템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콜 영업이 되지 않아서 그냥 터미널에서 순번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업체가 운영하는 택시 콜센터만 원주, 인천 등 전국에 30여 곳. 해커들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암호키를 주는 조건으로 가상화폐 수억 원을 요구했는데 업체는 빠른 복구를 위해 결국 일부를 건네주고 암호키를 전달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택시의 야간 운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밤에 택시를 잡지 못해 불편했다는 민원은 더 폭주했습니다. 일단 어제 해결이 좀 돼가지고 지금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충주 시민 여러분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줘서 죄송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제센터에다 좀 요구를 해서라도. 이 같은 랜섬웨어 공격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기업보다는 복구 비용이 부담이 큰 일부 중소기업을 목표로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최근 공격을 받은 일부 도내 기업도 돈만 건네고 시스템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택시 콜센터 관리업체는 데이터 저장과 방어벽 등 추가 보안 체계 구축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에 연결된 네트워크에 지역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충북형 생활임금과 관련해 앞으로 3주 동안 노동단체의 실태 조사가 진행됩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충청북도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536명과 조례상 지급 대상이지만 제외된 민간 위탁 용역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적용 확대 필요성과 임금 수준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해 충북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1,326원의 비현실성과 조례와 달리 지급 대상 직군을 축소 적용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내년도 생활임금 논의 때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반 허브차인 것처럼 속이고 들여온 뒤 SNS를 통해 버젓이 판매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아파트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 쌓인 상자들을 열어보니 새하얀 티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포장지에는 꽃잎을 두른 찻잔과 주전자 그림으로 일반 허브차 제품인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크라톰이라는 마약류입니다. 이렇게 허브차로 속인 크라톰 1만 포 12.5kg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외국인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들여온 물건은 SNS를 통해 버젓이 판매했습니다. 피로회복 효과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수십 배 이상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도 광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30여 명에게 2,000포가량을 판매했습니다. 물건은 택배로 보냈는데 구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이름과 주소를 썼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이렇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포 통장을 이용하거나 무통장 입금 이런 식으로 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좀 추적이 어려운 부분. 경찰은 검거한 20대 태국인 여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크라톰을 구매한 외국인들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국내 마약 범죄 검거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 마약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대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오늘 만나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조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송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카이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 총장은 오송 캠퍼스 조기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카이스트가 오송 캠퍼스 예정지로 고려하고 있는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승인을 위해 국토부 농림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유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정하는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충북 낙농업계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 충북지회는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료값 폭등 등 생산비 증가로 농가가 어려운데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차등 가격제까지 도입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며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원유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사료값 폭등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원유 출하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지역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민주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강일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2위를 한 김형근 전 충북도의장을 당선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 회의에서 이강일 이사의 사전선거 운동 등을 확인했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당선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일 이사의 선출이 이미 중앙당 인준을 받은 만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중앙당에서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납품업자로부터 공짜 조경 설비를 제공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청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건을 조사한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7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앞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20년 휴양림 보완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가로등을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조선시대 판소리 8대 명창 중 한 명인 염계다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음성 가섭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법주사가 주최하고 가섭사에서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19세기 초 조선 순조 무렵 활약한 판소리 8명창 중 한 명인 염계달과 충청도 판소리인 중고제, 호걸제와의 관계 등을 조명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중고제 판소리의 시조로 꼽히는 염계달은 음성 가섭사에서 10여 년간 수행하며 득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천에서도 고교 평준화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제천시 고교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천 지역 일반계 고교 4곳을 평준화하는데 초중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13,600여 명 가운데 67.1%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준화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교 서열화와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반대 의견으로는 하향 평준화 우려와 원치 않는 학교 배정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제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이후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